염증까지는 아닌데 좀 소리에 예민해서 네. 그래서 이제 코를 한참 골 때는 제가 이제 터득한 노하우가 어떻게 있어요. 하세요?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리면 그 코가 어떨 때는 멈춰요. 아, 그럼 계속 고개를 얼굴을 이렇게 돌렸다 하시겠나요? 코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잠을 깨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살짝 돌리면 네. 그 코 소리가 좀 바뀌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주 심할 때는. 네, 네. 저 사진을 너무 열심히 보시는데 이 최근에 찍은 사진. 사실- 저 옷이 또 나나. 아, 저 옷이 또 나오네요. 예, 저 옷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아, 다른 옷이 아니어서 오히려 좋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데 사실 현대가의 며느리들이 굉장히 힘든 시댁 생활을 한다라는 그 전언은 많았어요. 아침마다 새벽에 아침상을 다 같이 받고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셨어요? 아버님 계실 때 7시에 했어요. 7시에. 그럼 매일 가서 며느리들과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드신 건가요? 주말 빼고는 매일 가죠. 아, 오히려 주말은 하고 평일은 안 할 것 같은데 반대로 하셨어요. 주말에는 자유? 주말은 이제 안 가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뭐 일주일에 5번 가죠. 주말에 갈 때도 있었잖아요. 네, 뭐 주말에도 일요일 날. 네, 뭐 저는 아버님 댁에 좀 자주 가는 편이었고요. 자제분들 다 데리고. 네, 뭐 가능한. 네. 네.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네, 뭐 그런 아침에 좀 저희 시댁 분들이 아침형이세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침형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침형으로 바뀌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다 하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크고, 이제 와서 우리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자고도 그러고, 뭐 주말에도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아버님이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는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젊은 세대로서는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아버님 같이 바쁘신 분이 자식들 오라고 해가지고 밥 먹고 한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또 이렇게 교육도 시키시고 그래서 참 지나고 보니까 아버님 깊은 뜻을 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정혁께서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 언제였다고 생각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노무현 후보를 하고 단일화했다가 지지 철회했을 때 네네. 그때가 힘들지 않았냐는데 그때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뭐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친척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출마하신 적이 있고요. 네네. 그때 이제 저는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제가 거기 이제 책임자로 가 있다가 그때 무슨 초원 복집 사건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요? 아, 그러면. 그래서 뭐 그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자금을 대주셨다고. 예. 아버님께서 하여간에 당선이 안 되셨죠. 네네. 근데 안 되셨는데 또 아버님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저희 집안에 나쁜 소식이 많았잖아요. 네. 그걸 뭐 언론에서는 왕자의 난이다 뭐 네. 이렇게 네. 뭐 그때도 좀 힘들었죠. 네.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집안이 많이 뭐 나쁜 소식이 몇 년 연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때도 힘들었던 때로 생각이 돼요. 왜 재벌의 왕자들은 그렇게 싸워요? 아, 그럼 재벌의 왕자인가? 좀 그러네요. 왜 그렇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궁금함? 재벌의 후계자들이 또 재산 다툼이 꼭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재산 다툼이잖아요. 뭐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니죠. 왜 그럴까요? 저희는 모르니까 경험해 보신 분으로.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왜 그렇게 그냥 사이좋게 지내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조금만 노력하면 전 된다고 봐요. 근데 뭐 그거 주변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아. 또 본인이 그런 걸 잘 평상시에 네. 잘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통제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잘 안 되면 그런 일이 나겠죠.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중에 또 정몽원
네, 고 저희 전무원 집안에는 회장. 뭐 예. 그 일도 진짜 충격 아니셨나요? 뭐 저희 집안의 큰 비극이죠. 뭐 지금. 네. 그런 것이 가족의 어려움에 있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기억이 나시는군요. 옆에서 지켜보실 때는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뭐 저희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이 힘든 거는 뭐 다 각 가정마다 힘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후보님 지지 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대통령이 되셔서 당선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외로운 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정몽준 후보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군으로 정몽준 대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그 몇 시간 남겨두고 지지 처리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말씀을 들으셨거나 반응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노무현 후보하고 저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한다. 뭐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일을 잘할 걸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노무현 후보께서 선거운동 끝나기 몇 시간 전에 그 유세를 하시는데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그 말씀을 하셔서 소위 말해서 그 합의 정신을 다 파기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졌고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날 투표할 때 모르는 채로 투표소에 갈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로서는 그때 얘기하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많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이었지만 두 분의 상황은 굉장히 독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점도 있으셨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정몽원 회장이신데 네네. 그 형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고서 대북 송금 특검이란 걸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형이 그런 사고가 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때 회사가 관련돼서 거기 연루돼서 뭐 돈을 좀 보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요. 저로서는 그걸 말리려고 정부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나 그 당시 그쪽이 여당이니까 여당의 중진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혹시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저로서는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막아지지를 못하고 뭐 이제 송금이 됐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왜 이상하게 노무현 정부가 그걸 특검을 하나 이상하게들 생각들을 하셨죠. 뭐 정부에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겠지만 뭐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뭐 그런 거는 참 근데 그런 또 일이 나서 뭐 하여간에 어려운 시절이었죠.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어려운 일은 겪었다. 저희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한 어두운 면인데요. 네. 저희 집안으로서는 아주 진짜 어려운 일이었죠. 사실 이번에 대선 출마 다시 하신 게 10년 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국민통합 21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무소속 후보였죠. 네,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민주당이 1당, 2당인데 네. 양쪽이 저를 공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 들어가니까 한나라당 어떤 의원이 당 안에 무슨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흑색선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는 양당이 이 불쌍한 무소속 후보를 공격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그 제1 집권 여당의 후보니까 네. 글쎄 새누리당에서는 저를 그렇게 흑색선전 좀 안 해줬으면 기대를 하죠. 네. 지금으로서 흑색선전 있나요? 현재로서? 흑색선전이란 거는 제가 모르는데 많이 진행되는 게 흑색선전인 것 같아요. 뭐 도는 얘기는 많더라고요. 네거티브한 거, 긍정적이지 않은 거. 하나 이렇게 그건 OX로 해볼까요? 사실이다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대한축구협회장 할 때 반말을 많이 쓰셨다. X죠. MBC X. 방송국. 굉장히 억울하신가 봐요. 이 표정 아니, 잡히셨는데. MBC 방송국에서 네. PD 수첩을 하는데요. 네. 제가 막 사람 때리는 걸로 나왔어요. 아, 이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발길질한다. 네, 글쎄. 흐리멍덩하게 해서. 근데 그거는 네. 정말 그거는 참 그렇게 방송을 해도 되는지요. 참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저를 그걸 무대에서. 같이 보다가 집사람이 충격받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스튜디오에서 다 만든 나름대로 건데 예상을 사람들이 해서. 보면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 뭐 실제 인물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나중에 들은 거는 너무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한테 저 지인들 뭐. 친구들도. 그게 섭섭하셨고 잘못된 보도고 잘못 알려진 힘 거다. 있는 사람이 네. 힘이 없는 사람을 아주 탄압하는 거죠. 아, 근데 문제는요. 누가 봐도 정몽준 후보를 힘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돈이 있는 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 잘하지 못하면 더 어렵죠. 근데 방송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송은 정부보다도 더 힘이 있지 않나요? 근데 방송국에서 그런 프로를 하는데 뭐 저도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겠구나 걱정이 되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들었어요.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발길질은 안 한다. 반말도 안 한다. 그렇게 정정하시는 건가요? 뭐 제가 실수는 하죠. 네, 그렇지만 네. 그 방송의 그거는 너무 사실하고 다르게 아주 악의적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축구협회 회장할 당시에 그 권위적인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대통령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지금 위원장의 1인 독재다라고 비난하시니까 정몽준 후보도 축구협회에서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비난이 또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전 사실 축구협회에서 국내 일은 거의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갖고 또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고요. 바깥 다니는 것만 좋아한다고. 근데 요즘 세상은 바깥이라고 안에 일이 다 같이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한 거는 축구 실력이나 축구 시설이나 축구 열기는 셋 다 전 세계에서 거의 바닥 수준인데 역설적으로 월드컵을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국내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정몽준은 바깥만 다닌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축구 발전에 관심도 없다. 근데 참 답답한 얘기들이죠. 박근혜 위원장하고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시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기 동창은 맞으시죠? 네, 그건 맞아요. 같이 계속 6년을 다니신 거예요? 제가 그 물어봤더니 2학년 때, 전화. 그때 이제 5.16이 혁명이 났는지 그때 전화 왔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전에?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우리 뭐 동기 동창이다 그 얘기는 이제 들었죠. 초등학교 다니시면서요? 아니면 나중에요? 뭐 초등학교 때는 사실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박근혜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학교에 상당히 조용히 다녔나 보네요. 애들이 몰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바빴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진짜 누가 얘기해주는 친구가 없었어요. 같은 네. 말을 안 해서 그랬는지.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모르는 게. 예. 그리고 바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싸우시네요. 바쁘죠. 네. 제 친구가 쌈을 아주 잘해서요. 네. 전 그 친구 따라다니느라 바빴어요. 재벌의 아들이란 소리 평생 정말 많이 들으셨죠? 예. 삶이. 아니, 예. 요즘 부쩍 많이 듣는데요. 요즘에 더 많이 들으시죠? 평생 듣는 건 아니고. 그 대선 출마 하실 때마다 더 10년 전 주기로 오나요?
10년 2002년 전에 출마하셨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월드컵 열기에 네. 있어서 네.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월드컵의 후광.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월드컵 후광도 없으니까 네. 많이 들어요. 네. 재벌의 아들로